하지만 우리 어떤 국가의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또 공직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고요. 그럼요. 자, 그리고 이 신데렐라 수사라는 이름을 이게 붙이는 건 나 사실 좀 불쾌해. 신데렐라요? 아니 왜 자꾸 언론에서 뭐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건진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 받은 뒤에 그 저기 누구야 유경옥이가 그 교환하잖아요. 샤넬 신발. 근데 그게 사이즈가 250ml라는 거야. 근데 김건희 발이 250ml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게 신발이 실물을 찾아. 그래서 신겨봐. 딱 맞아. 그러면 이게 김건희 거야? 발이 커. 나는 이제 방식에 신데렐라 수사. 오늘부터 밥을 겁나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도 발이 살이 찌나요? 발도 살이 찌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이 쪄봐서 아는데 발도 찝니다. 발도 쪄요. 발도 찝니다. 키가 조금 커져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나는 그것도 그래요. 평균 여성의 발이 250이면 좀 크다는 거야. 큰 편이죠. 크죠. 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여성분들 그 사이즈를 평소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250이면 김건희가 발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 아니 보통은 키가 크면 손발이 크잖아요. 네, 근데 제 와이프가 키가 좀 크거든요. 한 168, 9 이 정도 돼요. 맞아요. 커요. 크시죠. 큰 편인데 신발이 한 230 정도 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평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김건희 씨 만약에 그 신발 사이즈가 250이라고 하면은 뭐 신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 봤을 때는 좀 발이 큰 편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은 되죠. 평균 사이즈에 비한다면. 좀 큰 편 같은데. 크신 분도 어쨌든 발 사이즈가 작은 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김건희 정도의 키에 250이면 좀 큰 편이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만약 딱 들어맞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딱 바로 안 떨어지죠. 혐의 적용이 가능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발 사이즈만 가지고 혐의를 딱 떨어지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발이 250인 게 잘못은 아니니까. 신데렐라 수사라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아니 그리고 어떡하라는 거지? 김건희가 신데렐라는 아니잖아. 데렐라. 아무튼 저는 이것보다 사실 이 샤넬 뭐 신발 뭐 디올 신발 뭐 이런 다양하게 것보다 받아먹었어. 디올백 어디 갔냐고요. 그렇지. 디올백 대통령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며 없다며. 그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가 지금이라도 디올백을 샀어요. 똑같은 모델을. 근데 우리 최재형 목사한테 이 일련 번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르게 되면 증거인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다르면? 모델이 다르면 그 일련 번호가 다르면. 그렇죠. 그럼 앞에 거에 대해서는. 앞에 거를 줬는데 그걸 어디다 또 이제 뭐 버렸든지 뭐 어떻게 인멸을 하고 다른 가방 사와가지고 이게 그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또 유경옥 씨가 가갖고 웃돈 주고 바꿔온 거 아니에요? 또 좋은 걸로? 그리고 나는 유경옥도 진짜 짜치는 게 핸드폰 다 뺏어서 다 오늘 보도 보니까 유경옥 행정관 압수수색 당했다며요. 근데 휴대폰 보는 척하고 다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언을 듣는 거라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조언 들었어요? 이거는 뭐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조언을 했겠죠. 미리 알려줬겠지. 혹시 그 저기 아이폰 비밀번호 여러 자리 걸었던 분한테 조언 들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여력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보다가 만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초기화 누른 거 아니야. 초기화 누르는 것도 있고 그때 왜 그 수사 때 그 독직 폭행하면서 이게 막 달려들었냐면 정진웅 검사랑 3번 틀리면 초기화돼요. 그러면 여러 번 눌러가지고 아예 그냥 초기화를 시켜버리려고. 근데 그렇게 아이폰을 여러 차례 3번 비밀번호 틀려서 초기화를 시킨다 한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유경옥은 그러고 앉았냐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어이구 다급한 거야. 여기들도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봐요. 관리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특검과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 김건희 누가 먼저 데려갈까요? 특검 중에. 누가 먼저 그러니까 신병학교 아니야? 저는 뭐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특검에서 하더라도 좀 예의상 김건희 특검이 하도록 이거는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혼선이 있는 게 최혜병 특검 쪽에서 임성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이 건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맞아요. 구명로비 사건. 그 구명로비 사건이잖아요. 먼저 하겠다는 근데 구명로비 사건,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 임성근이 대상이긴 하지만 뒷백은 김건희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씨까지.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최혜병 특검이 먼저 김건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이거를 예. 누가 먼저 데려갈 거야 했는데 댓글 달렸는데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왜요? 새끼 순표님이. 이거 새끼 순표님이? 아니 왜 안 돼? 댓글인데. 왜 안 아니 돼? 사자. 사자. 동물원의 사자. 아유. 라이온. 라이언이. 근데 사자. 저도 최상병 특검이 제일 먼저 부를 것 같습니다. 아, 최상병 특검. 왜 그러냐면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자체가 판사 예.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신중하죠. 신중하고 그간 있었던 자료들을 먼저 본 뒤에 뭐 시간을 좀 들여서 예. 부르지. 예. 지금 당장 김건희를 먼저 불러갖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이제 뭐 김건희의 신병 확보 누가 먼저 데려가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고 윤석열은 뭐 당연히 내란 특검이고요. 약간 우리도 이제 국무위원들도 따져봤어요. 내란 특검에서 국무위원은 한덕수가 될 거고 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제일 먼저 또 남경필을 과거 국무위원이긴 한데 데려갈 원희룡, 거다. 원희룡. 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남원정은 맞지 않나요? 남원정은 맞지. 근데 남원정인데 이렇게 정정하시면 돼. 남경필의 친구 원희룡. 남경필의 친구 그렇죠, 원희룡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놀라셨죠? 원래 이렇게 남경필의 친구 원희룡 네. 하려고 했다가 고소하세요!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고소하세요! 아니, 남경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원희룡 아저씨는 남원정. 저기 김건희 특검 가가지고 똑같이 저기 누구야 민중기 아저씨한테 한번 해봐요. 구속하세요! 그 남경필 씨는 마약 예방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기 아드님. 전 경기도지사. 옛날에 남원정 때문에. 자, 지금. 입이 벌써 말라요?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이거 괜찮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 남경필의 문제 없어.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뭐. 예, 죄송합니다. 난 왜냐면 왜 관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다른데. 약간 닮았네요, 약간. 약간 또 이제 약간 형상이 비슷해서 그런가? 네. 키가 비슷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남경필의 친구 원희룡이라 다시 얘기를 했어요. 자,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방금 가결이 됐고요.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반대. 개혁신당 이주영, 개혁신당 이준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이렇게 들어갔네요. 난 황운하가 왜 반대했는지도 알겠어요. 황운하 의원은 아마도 이 검찰 특활비 관련된 뭐 그런 어떤 항의성? 항의성으로 반대를 했다고 전 보고. 근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요? 난 참 의문이네요, 이런 점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이 안 들어왔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사람들은 와서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 스타일의 정치를 계속 하는 건데 조금 차별화 정도? 근데 의미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부채 탕감을 하거나 혹은 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또 지적을 하던데.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아예 뭐 망가진 정당이라 치고 예. 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도 사실 오늘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오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실력을 보여주거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너무 매몰돼 있거나 그 반대의 형태를 국민의힘과 좀 다르게 할 뿐 별로 본질에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추경안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민생 경제와 이 대한민국 지금 내란 이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냥 반대. 그거 비토 정치만 가지고는 저 당이 더 이상 존속이 가능할까? 앞으로도. 전 그런 좀 걱정이 드네요. 근데- 네. 왜냐면 사라지면 저는 굉장히 네. 그 삶의 낙을 많이 잃거든요. 저는. 사라지기에는. 그러게요. 저는 도파민이- 지금은 사라지면 조금. 네. 아니 근데 조금 더. 뭐 어차피 나중에 뭐 합쳐지거나 1월 심산이었으면 근데 합치기 굳이 힘들어. 여기 들어와서 반대 안 하고 불참해도 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불참하면은 네네.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와서 반대표라도 던지니까 차별화. 여기가 언급이라도 해주지만 이게 불참해버리면 그냥 뭐 묻어가는 아예 그냥 부각이 안 돼버리니까. 예. 참. 사라지고 나면은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예. 더 즐겁게 그들을 관찰하지 않을까.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제명 청원부터 지금 60만 넘어가고 뭐 지지율 3%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많이들 관심 안 갖거든요. 제가 계속 꾸준히 그 마치 꽃에 물 주듯이 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오밥 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기권 11명 얘기했거든요. 기권 11명에는 사실 뭐 민주당 일부 의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검찰 특활비에 대한 마찬가지 어떤 항의성 표심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1명인지 10명인지 뭐 저도 좀 눈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그 검찰 특활비를 복원한 것에 대한 요 대목을 검찰 개혁을 늘 부르짖어왔던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썩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하죠. 네. 근데 뭐 이거 의원 개인이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권한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신을 또 존중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2차 추경은 통과됐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1.9조 증액이 돼서 올라가서 이게 통과된 거라서 이걸 이제 흔히 뭐 이제 언론들이 붙이는 표현으로는 뭐 슈퍼 추경이다, 울트라 추경이다 별 앞에 다 붙이는데요. 이거 일단 소비 진작 차원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라 집권 초반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의 이 어떤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방울뱀을 좀 두 마리 풀었는 게 네네. 결국에는 개혁신당 얘기 나오니까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고 싶은 네네네, 게 말씀하세요. 어젠가요? 그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가물가물한데 야당 5당 대표들하고 대통령께서 어제입니다, 어제죠? 예. 오찬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천하람 의원이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와가지고 결국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이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뭐 검찰개혁하면 뭐 민생을 못 돌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민생을 자기들이 지금 안 돌보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할 때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건요. 지금 검찰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지금의 검찰과 한 편들만 검찰개혁을 반대할 뿐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검찰의 문제를 지금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까지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 뽑은 이유가 검찰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민생 법안도 하나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내질 않으면서 그냥 저런 식으로 묻지마 반대만 하니까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만 하는 정당이 뭐 언제까지 존속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검찰이 지금 해체 위기에 놓인 이유는 검찰 자체가 신뢰를 잃도록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국정위에서 검찰 개혁안 가져오라고 했더니 근데 검찰 개혁안이 여기 그 대통령의 이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여기 넣어야 되는 줄 몰랐다. 예. 그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 그러니까 업무 보고 서류에는 그 검찰 개혁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안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기 싫기 때문에 검찰 개혁안 자체를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고 그 이후에 더 갖고 와라. 업무 보고 그 보고서 갖고 와라로 얘기했더니 검찰 개혁의 폐해만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검사였고 검찰이었고 지금 정무적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 일부 개혁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와서 예.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네.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 이런 부분은 예. 우리가 우려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을 내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개혁을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본인들 신뢰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정확하게 또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은 또 이제 반론상으로 전해드려야 되니까 수사 시스템을 바꾸고요. 사법제도를 바꾸는 부분은요. 결단이 필요하지만요. 얼마나 적은 기간을 갖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 민생을 지금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에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자라는 우선순위 면에서 뒤로 미루자는 논거로 민생을 들면서 그쵸. 오늘 여긴 또 반대표를 던지니까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앞뒤가. 예. 아 근데 저는 요즘에 사실 이제 그 개혁신당을 또 뭐 이준석 의원을 이제 따갑게 비판하시는 분이 뭐 황희두 이사나 신인규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많죠. 이 보수 폭격기 네. 김진 중앙일보 네. 전 논설위원 네. 이분이 뭐 어디 채널A 유튜브에서
아주 뭐 이준석을 매섭게 그 비판을 했나 봐요. 합리적 보수로 생각했는데 가끔 이상하게 합리적 보수로 생각했는데 가끔 이상하게 극우 논리를 얘기해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사롭고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을 본인과 연결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형태로 형해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고. 쪼가 비슷하시다. 쪼가.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로 이 논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재명 정부가 뭐 하려고 하면은 민생 안 챙긴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예. 민생 챙기고 싶으면 민생 관련한 법안도 내시고요. 안 내요. 그리고 예산안도 내시고요. 다 내세요. 근데 애초에 특검 출범할 때도 이 국민의힘과 뭐 여러 이제 보수 정당이 뭐라고 했냐? 예. 민생 안 챙기고 특검만 하냐? 아니, 대통령이 특검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하루 종일 뭐 특검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가는 거고 예. 민생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 전부 다 저희 특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 참 오늘 방송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왜냐면 이제 방울뱀들이 자꾸 옆에서 서로 말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막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 박영식의 정치야시장 밤 10시에 전해드리는 건 여기까지 였습니다. 왜냐? 열어놓고. 예, 열어놓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저녁 6시 50분부터는 여러분들을 적어도 만나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6시 50분부터 8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베트남의 야시장처럼 6시부터 저희가 풍성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네.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또 먹여드리겠다 아하. 이 말입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활기차고 힘찬 방송으로 다음 주 저녁 6시 50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50분에는 꼭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